안녕하세요, 빵형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전문대에서 대학 편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까지 얘기를 했었죠. 자, 이번에는 학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댓글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전문대 졸업자하고 4년제 졸업자하고 급여가 다른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제가 지금까지 겪었을 때는 한 200원,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 저는 프리랜서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정규직들을 급여를 받죠. 다 얘기해 보면 다 나오잖아요. 보면은 한 2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200. 네, 제가 얘기로는 말로는 그냥 100에서 200만 원 차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200만 원, 중소기업 기준이에요. SI 회사 한 2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뭐 많게는 400만 원까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100에서 400만 원 요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그 회사에서 이렇게 학력의 차이가 있어서 월급의 급여가 차이가 있잖아요. 있는데 올라갈 때는 그 올라가는 속도는 뭐 나중에, 그러니까 자격증 아니 학력을 나중에 학점은행제를 했든 뭘 했든 해서 다시 학사학위로 만들어도 급여 올라가는 거는 그 친구들하고 맞춰질 수가 없어요. 한 번 떨어진 거는 그 차이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급여 자체가 높으면은 그냥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직을 많이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직하면 프로그래머들은 취업할 때 연봉하고 이직할 때 연봉, 그러니까 나중에는 경력자 연봉은 따로 있어요. 경력자 연봉, 실력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5년 차다 그러면 5년 차에 걸맞게, 이거 참 뭐라고 5년 차 실력이라고 참 얘기하기가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아무튼 그런 정도. 5년 차면 5년 차답고 6년 차면 6년 차답고, 뭐 8년 차 하면은 8년 차 이상이면 뭐 PL도 할 수 있고, 뭐 이 정도 실력이 돼야겠죠.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문제 있죠. 뭐 쿼리도 뭐 마음대로 못 짜고 이러면. 그 정도가 돼야 되니까 학벌은 처음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가. 그런데 학벌이 좋고,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이름 있는, 누가 들어도 이런 대학 나오면은 대기업에 갈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어요. 학벌이 낮으면은 중소기업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직을 하면서 자기 연봉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 프리랜서를 옵션으로 프리랜서로 해서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정규직으로 가느냐, 중소기업 SI에서 정규직을 하느냐, 프리랜서로 하면서 좀 자유롭게 일을 하느냐, 이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퇴사 후 프리랜서죠. 그런데 학력이 좀 높아. 이름 있는 학교 나왔어. 이런 사람들은 대기업에 갈 수가 있죠. 대기업에 갔어. 대기업에 가면 자신이 생각한 거하고 많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대기업 다니던 사람이 2명이나 왔었는데, 다 현재는, 그때 당시에 라이브 할 때 그때 당시에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프리랜서를 한다고 그랬어요. 프리랜서. 왜, 그 이유는 뭐냐면 개발 일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개발이 좋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개발을 하지 않고 관리자를 하더라. 그래서 미래가 너무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내가 개발자 일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관리자를 하게 되고, 관리자를 하다가 지금 뭐 높으신 분들이 밀려났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하는 걸 많이 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만두고 회사를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를 하는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은연중에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그러면 경로가 어떻게 돼? 대기업 갔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개발이 아닌 관리자로 계속 남았어. 이렇게 하다가 밀린다 그랬잖아요. 개발자가 수십 명인데 거기서 관리자 몇 명 되겠어. 그죠? 관리자는 포지션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관리자가 됐어. 관리자 되다가 더 나은 관리자가 올라와. 막 기숙사 따고 막 이래. 이런 사람이 올라오면은 내가 밀릴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만둬야지 뭐.
회사에서 일을 안 줄 거 아니야. 그 눈치 보다가 밑에 부하 직원한테 밀리고 이러다 보면은 그만둬야지. 어떻게? 그만두고 회사를 그만두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동안 개발을 한 게 아니라 관리자를 했어.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딜 가냐? 중소기업.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테크 있죠. 고학력이 아니라 약간 그 SI, 일반 중소기업 SI로 가는 대기업이 아니라 그 중소기업으로 간 사람들이 있는 그 회사에 가는 거야. 어디로? 영업으로. PM이나 영업으로 가는 거예요. PM 가면 다행이야. 근데 영업으로 가서 그 대기업에서 일했을 때 그 인맥으로 얘는 프로젝트 수주를 하는 거죠. 그걸 하지 않으면은 보통 SI 인력 그 뭐라 그래, 직업 소개소 그거처럼 SI 프리랜서를 채용해서 아니면 뻥튀기 해서 들여보내주는 이런 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사실 대기업 SI 프로젝트 하는 대기업 가거나 중소기업 갔다 해서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는 못 합니다. 그래서 학력이 꼭 좋아야 된다? 학력이 낮다고 해서 뭐 못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SI에서 고생을 하면 그래도 관리자로 그냥 처음부터 대기업에서 관리자로 하는 것보다는 명이 더 길 것 같아요. 그 개발자로서의 명이.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대기업 나오신 분이 PM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 얘기도 예전에 했었어요. 영상 어딘가에 있어. 저한테 나이 40 넘기 전에 40 되기 전에 꼭 또 하나의 직업을 미리 준비를 해라.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었어요. 대기업 나와서 프리랜서로 PM 하시는 분이. 근데 저는 그랬죠. 저는 이미 40 넘어갔는데요. 그래? 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관리자로 일을 했고 관리자 포지션이 이렇게 많지가 않는데 계속 나이가 차고 경력 늘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 중에 내가 튀려면은 뭔가를 또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뭐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밀려나게 되고 IT 인력 직업 소개소를 하든가, 그래서 인력을 계속 채워 넣는다든가. 근데 이것도 인맥, 지금 현재 뭐 내 부하 직원이 PM 있을 때 그때야 그 부하 직원이 PM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내 인맥으로 더 이상 야 나 거기 인력 소개 좀 할 수 있게 좀 일감 좀 줘 이런 얘기를 못 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인데 까마득히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PM으로 하다가 이제 저기 대리인 친구 잘 모르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PM이 됐어. 나는 이제 그만뒀고. 그럼 그 친구를 모르잖아. 야 우리 일감 좀 줘 이렇게 얘기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 좀 줘 이렇게. 우리 사람들 넣어주게 일자리 좀 줘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인맥이 끊어지면 이거 그러니까 계속 몇 년 처음에는 하겠지. 근데 몇 년 지나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말했던 그 프리랜서 PM님은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프로젝트 수주를 몇 개를 했었지.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자기가 밑에 아는 직원들도 더 올라가거나 그만두거나 이러니까 더 이상 커넥션이 없어지는 거야. 더 이상 이제 자기 영업할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인맥도 끝났고.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일을 뭐 할지, 또 이제는 현재 전공,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아닌 전혀 다른 일을 이제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런 고민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대기업에서 처음부터 연봉 많이 받고 젊은 나이에 나왔을 때 뭘 하느냐 뭐 이런 고민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젊었을 때 나는 워라밸 둘이다가 나이 먹었는데 나는 계속 꾸준히 공부를 안 했어, 너무 놀았어, 해외여행 다니고 그래가지고 뒤늦게 정신 차리고 뭐 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늦은 거지. 이렇게 내가 내 삶을 계속 나갔을 경우와 열심히 일만 했어, 연봉 올려주도 말도 일만 열심히 했어, 이렇게 해서 모아놓은 돈도 없는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요.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해야겠죠. 지금 제일 마지막에 얘기한 게 제 이야기 같네요. 그냥 일만 그냥 아무튼 학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꼭 고학력이 아니어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누구나 나이 먹었을 때는 누구나 고민을 다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자신이 필요하다면 뭐 대학원도 좋고 이름 있는 대학 편입하는 것도 좋은데 뭐 꼭 가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SI에서는 요즘 뭐 IT 서비스 대기업 큰 IT 서비스 회사도 코딩 테스트로만 시험 본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뭐 학력도 보고 이런지는 그러면 모르겠는데 안 갔으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일단은 자신이 학력이 더 필요한지, 학력이 낮다라고 했을 때 더 필요한지는 한번 따져보세요. 왜냐하면 그 학력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내가 투자해야 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거 감안해서 저도 대학원 가려다가 대학원 지금 이 나이에 가려면 지금 벌써 한 5, 6년 전부터 제가 가려고 했었는데 결국 지금 이제 포기했어요. 갈까 말까 내가 이 학력 나와서 이걸로 내가 밥 벌어먹고 사는데 얼마나 이게 도움될까 이런 고민만 하다가 그냥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는데 지금 나와봐야 뭐 의미가 없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필요에 의해서 학력을 더 올릴지 그거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